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 완벽하게 정복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테일러 준칙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미국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아니 도대체 중앙은행은 무슨 기준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오늘의 주인공, 이 테일러 준칙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통화정책의 세계를 탐험할 때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나침반 사용법을 배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5단계로 쭉쭉 나아갈 겁니다. 먼저 테일러 준칙이 대체 뭔지 감부터 잡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공식을 하나하나 뼈와 살을 분리하듯이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공식이 현실 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시험에 꼭 나올 내용만 콕콕 집어서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테일러 준칙,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봅시다. 여기 부제처럼 중앙은행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테일러 준칙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간단한 경험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법칙이 아니라 준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이 정도 금리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1993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존 테일러라는 교수가 제안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식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저 짱 박사가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게 분해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테일러 준칙의 핵심 공식. 이야, 보기만 해도 뭔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공식의 각 부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갈 거니까요. 이 공식은 결국 지금 우리 경제에 딱 맞는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일까? 이걸 찾아가는 아주 친절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도의 최종 목적지부터 볼까요? 바로 좌변에 있는 IT입니다. 이건 명목이자율, 즉 중앙은행이 결정하려는 목표 기준금리를 말해요. 우리가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 이 값을 딱 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다음은 RDO, 즉 장기균형 실질 이자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은 것처럼 경제가 너무 뜨겁게 과열되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게 침체되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그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실질 금리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준금리 계산의 출발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이제 이 공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 바로 갭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갭. 이건 뭐냐면 현재 인플레이션 파이 T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파이 스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물가가 너무 높냐, 낮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산출 갭. 이건 실제 우리 경제의 생산량 YT가 우리 경제가 가진 최대 생산 능력, 즉 잠재 산출량 Y스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경제가 힘을 다 쓰고 있냐, 아니면 힘이 남아도냐 이걸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갭이 바로 중앙은행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Z파이와 ZY예요. 이건 정책 반응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의 조절 다이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 두 가지 고민거리,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각각 얼마나 더 신경을 쓸지 그 가중치를 정하는 다이얼인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갭 앞에 Z파이 값을 더 크게 설정하는 식으로요. 자,
지금까지 공식을 아주 그냥 잘게 씹어 먹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실제 중앙은행의 행동, 즉 정책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테일러 준칙이 현재 정책에 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안정, 둘째, 산출 갭 관리, 그리고 셋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 자,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안정. 여러분, 이게 진짜 테일러 준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1%피 높아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기준금리, 즉 명목금리를 딱 1%피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오른 만큼만 올렸으니까 실질적인 금리는 그대로겠죠. 그럼 경제에 아무런 긴축 효과를 주지 못해요. 바로 이 점을 테일러 교수가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를 1%피가 아니라 그 이상, 예를 들어 1.5%피로 올려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과열된 소비와 투자를 진정시키고 시장에 중앙은행은 물가를 반드시 잡을 거야 라는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특별히 테일러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두 번째는 산출 갭 관리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제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보다 적어요. 즉 산출 갭이 마이너스 상태면 공식에 따라 당연히 금리를 내려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될 지경이에요. 즉 산출 갭이 플러스면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뜨거운 경제를 좀 식혀주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죠. 마지막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엄청난 장점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그때그때 기분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준칙에 기반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고 경제 상황이 저러니까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다음번엔 금리를 이 정도 올리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책이 투명해지면 불확실성이 확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려야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1분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마음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테일러 준칙의 핵심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물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산출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고려하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둘째,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변덕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준다. 셋째,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주어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이 세 가지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두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엔 좀 복잡해 보였던 수식도 그 안에 담긴 경제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훨씬 명확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는 길이 때로는 좀 어렵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훌쩍 늘어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니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짱 박사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나 다른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로 오세요. 이미 수많은 수험생 동지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또 아주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파이팅!